지난 영상에서는 미사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날아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두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 미사일은 탄두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요. 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날기 때문에 명중시키기가 어려운데 근처에서 터지기만 해도 전투기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 이상이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50km 정도면 중거리, 10km 정도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에서 5 정도 됩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앞부분에 레이더 탐색기가 있고 유도장치와 탄두, 로켓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발사 후에 관성 유도와 지령 유도로 비행합니다. 표적에 근접하면 레이더를 이용해 능동 호밍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자동 추적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주로 적의 대형 항공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탄두가 들어가고 대형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의 크기도 큽니다. 탄두는 충격 신관이나 근접 신관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목표물에 따라서 대전차, 대레이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헬파이어라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공격 헬기나 무인 공격기에서 발사됩니다. 앞쪽에 레이저 탐색기가 있습니다. 2개의 성형 자격탄이 들어있는 텐덤 탄두입니다. 비행을 제어하는 전자장치들이 들어있고 뒤에는 로켓 엔진이 있습니다. 공격 헬기에서 표적에 레이저를 쏘면 그것을 보고 표적을 쫓아갑니다.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공대지 미사일 매버릭입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내는 영상을 조종사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표적을 지정해주면 유도장치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명중률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전차, 대함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RPG-7입니다. 혼자서 휴대할 수 있고 조작이 간단합니다. 고체 로켓을 이용해 비행하고 성형 자격탄을 사용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부스터에 의해서 탄이 발사되고 10m 정도 날아간 뒤에 엔진이 작동합니다. 2세대 대전차 미사일 토우입니다. 반응 장갑을 공격하기 위해서 텐덤 탄두를 장착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탄두가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뒤에 있는 큰 탄두가 장갑을 관통합니다. 3세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탑재해 표적을 추적합니다. 표적에서 내보낸 적외선과 주변의 적외선 영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이동해도 이미 기억해둔 모습을 이용해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와 건물, 저공 비행하는 헬기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독일의 V2 기술을 이용해서 소련에서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상온에서 보존할 수 있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 액체 로켓 방식입니다. 큰 차량을 발사대로 이용해서 기동력이 좋고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서 사거리가 800km 이하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사거리가 2500km 이하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륙을 건너서 비행하는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 ICBM에는 다수의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하여 10,000km 떨어진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3단의 고체 로켓이 탄두를 우주까지 보내고 4단 로켓은 핵탄두가 표적을 향해 분리되도록 해줍니다. 핵탄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같이 사용하는 열 핵탄두가 주로 사용됩니다. 4단 로켓은 자세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해서 추력 조절이 가능한 액체 로켓을 사용합니다.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날아가고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오차를 수정합니다.
ICBM은 차량을 이용하여 발사하거나 지하 경납고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3단의 고체 로켓 엔진을 이용해서 고도를 올려줍니다. 엔진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로켓 엔진이 모두 연소되고 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우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ICBM은 고도 1000에서 1500km까지 상승하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핵탄두가 분리되어 다수의 목표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권에 재돌입하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속도는 줄어들지만 마하 4 이상으로 여전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위에는 해치로 닫혀 있습니다. 해치가 열려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먼저 해치가 열리면 발사관 옆에 통로로 물이 들어옵니다. 소형 로켓을 연소시켜주면 바닷물이 가열되어 증기가 됩니다. 여기에 고압 공기를 발사관으로 같이 보내주면 발사관 안의 압력이 급격히 팽창합니다. 발사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커버가 파괴되고 팽창된 공기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미사일을 밀어냅니다. 이 고압 공기는 수중에서 미사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면까지 올라온 미사일은 1단 로켓을 점화시켜 날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대규모 방공 시스템에서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근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나 헬기를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는 5km 정도 됩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10km 정도로 지상의 주요 시설을 방어합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좀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약 50km 정도입니다. 주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병 혼자 조작할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아군의 레이더를 피해서 저고도로 침입하는 적 항공기를 공격합니다.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적기를 추적합니다. 적외선 파장을 감지할 수 있어 적기가 플레어를 뿌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 2.5kg의 폭풍 파편형 탄두가 들어있고 근접 신관을 이용해서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저고도 방공 무기입니다. 먼저 레이더를 이용해 표적을 발견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레이저 빔의 유도에 따라 날아갑니다. 레이저가 표적을 겨냥하고 있으면 미사일 뒤쪽에 있는 조준기의 중심에 레이저가 들어오도록 비행을 유도합니다. 미사일은 마하 3의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적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미사일 앞부분에는 레이더 탐색기가 있고 자세를 제어해주는 소형 로켓들이 있습니다. 유도 장치가 있고 작은 금속구들이 들어있는 탄두가 있습니다. 뒤쪽에 로켓 엔진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중간 단계까지 관성 항법 장치와 지휘 통제소에서 보낸 정보를 이용하여 날아갑니다. 표적에 접근하면 능동형 레이더를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는 자세를 제어해주는 초소형 로켓들이 들어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희박하므로 날개를 이용한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로켓들이 옆으로 분출되면서 자세를 제어해줍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직접 탄도미사일의 충돌에 격추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요격용 미사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둘의 속도가 합쳐지면 미사일의 운동에너지만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용 미사일에는 보통 탄도가 탑재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 외에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탄두를 폭발시켜 작은 금속구를 방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로켓 엔진의 연소가 종료될 때까지를 부스트 단계라고 합니다. 로켓의 연소가 끝나고 핵탄두가 분리될 때까지의 단계를 포스트 부스트 단계라고 합니다. 분리된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돌입하기까지의 단계를 미드코스 단계라고 합니다.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표적에 떨어지기까지의 단계를 종말 단계라고 합니다. 이 종말 단계는 가장 짧고 미사일 요격이 어렵습니다. 최신의 패트리어트는 3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생각하면 지상에 떨어지기 10초 전에 요격을 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사드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시스템으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탄두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면 대기권의 상층부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특별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탐지 거리는 짧지만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탐지 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사드 미사일은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날아가고 표적에 가까워지면 적외선 탐색기를 이용한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형 로켓들을 분사하여 자세를 제어합니다.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운동 에너지로 표적을 파괴합니다. 다음으로 함정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선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이 쉬울 것 같지만 고성능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함선 공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함대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된 함선이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에는 사면에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방향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공 방어뿐만 아니라 지상이나 함선,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사용하는 미사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스탠더드 미사일입니다. 스탠더드 미사일 중에서 SM-3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앞쪽에 직격 비행체와 유도장치가 있고 2개의 로켓 엔진을 이용해서 높은 고도로 올라갑니다. 먼저 레이더가 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그 정보를 미사일에 전달해 줍니다. 미사일 밑에 있는 부스터를 이용해 발사대에서 빠져나옵니다. 몇 초 뒤에 부스터를 분리하고 로켓 엔진을 이용해 고도를 높이게 됩니다. 발사 직전에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날아갑니다.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위성 항법 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유도 장치는 이지스함에서 보내주는 적의 탄도미사일 위치를 계속해서 수신받고 미사일의 경로를 조절합니다. 표적에 가까워지면 덮개를 벗어내고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이용해서 표적의 모양을 구분합니다. 소형 로켓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위치와 자세를 제어해 줍니다. 직격 비행체가 표적에 직접 부딪혀서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SM-3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하기 전인 미드코스 단계에서 적의 탄두를 파괴합니다. 다음으로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정이나 잠수함 또는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나 일반 탄두를 탑재해서 지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적의 함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입니다. 앞쪽에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있고 그 뒤로 데이터 링크와 탄두가 들어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있고 밑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로켓 부스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발사하고 일정 고도가 되면 부스터를 분리시킵니다. 그 후에 날개를 펼치고 제트 엔진을 이용해 비행합니다. 관성 합법 장치를 이용하여 날아가고 디지털 지형 대조 방법을 이용해 오차를 보정합니다. 이 방법은 사막이나 바다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GPS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게 낮은 고도로 날아갑니다. 목표에 접근하면 미리 입력한 영상 정보와 탐색기가 촬영한 정보를 비교하여
정보가 일치하면 공격하게 됩니다.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는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성형 작약 탄두가 있고 뒤에는 관통형 탄두가 들어있습니다. 성형 작약 탄두가 먼저 구멍을 내고 뒤에 있는 관통형 탄두가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관통형 탄두는 충격 지연 신관을 사용하여 표적의 내부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벙커를 공격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군사 전문 유튜버 멋진 창창님과 한국항공대학교 유영리님, 경기도교육청의 이태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